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생계 수단과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님은 방이 있으세요? 네, 제 방이 있어요. 결혼하셨죠? 네. 근데 어떻게 방이 있으세요? 저희는 있습니다. 각자의 각자? 방이 다 따로 있고요. 그런데 방이 있어도 방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본 적도 있으세요? 방이 있어도 어떤 심리적으로 이게 독립되어 있거나 이렇게 완전하게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에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를 만약에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일기 쓰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일기 이전에 일기를 매일 저는 쓰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떠오르는 단상들은 뭐 저는 SNS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SNS에 네. 요새 페이스북이 점점 장문의 글로 다 바뀌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그렇게 써서 좀 기록은 해두거든요. 좀 생각나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적어놓는 편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전 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 여성 작가들의 글들을 보면 자기만의 방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어떤 맞아요. 삶의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속 하루 종일 뭐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로 뭐 1시간도 자기 시간을 못 내다가 그냥 부엌에 서서라거나 아니면 밤에 다들 식구들이 잤을 때 책상 하나 펼쳐놓고 글을 썼다. 뭔가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게 얼마만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기 쓰는 습관 되게 좋네요. 맞아요. 저는 진짜 요즘에 20대 여성들 우울증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자살률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딱 단 하나의 습관만 추천한다 하면은 저는 일기 쓰는 습관을 그게 추천해드리고 어떻게 싶어요. 됐든 뭔가 털어놓는 해소를 맞아요.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니까. 자기 대면의 시간을 주잖아요. 보통 책을 읽다가도 하지만 글을 써야 진짜 자기 대면이 되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그 맞아요. 시간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그렇지 사람은 못한 정말 사람들이. 다른 것 같다는. 그래서 저희 문발살롱 보시는 분들도 뭐 나는 정말 글을 쓸 거야, 좋은 책을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일기 한번 써볼까라고 먼저 글 쓰는 걸 맞아. 해보시는 게 진짜 굉장히 좋겠다라는 요즘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기장도 뭐 원데이 원 센텐스라고 해서 꼭 자기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어디서 본 구절을 이제 옮겨 적으면서 하루를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만의 방이라는 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먼저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그래서 그 글쓰기를 위한 공간이 여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글 쓰는 여자의 공간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는 버지니아 울프 얘기도 담겨 있고 네네. 되게 유명한 여성 작가들의 작업실 탐방기를 다루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 엄청 막 사진 사파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진짜 글 잘 쓰는 작가들은 어떤 공간이 있길래. 책상이 모던할까? 앤틱할까? 막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웬만한 책상들이 다 나와 있고 깨끗할까? 더러울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왠지 그래서, 정작 글은 못 쓰는데 핑계를 저 사람은 좋은 책상이 있을 맞아.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자기만의 고가예요. 방이 있을 거야. 가구가 있을 거야.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어때요? 않고요. 되게 근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작가는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고 해서 진짜 부엌 식탁에서 쓰는 작가들도 있었고 어떤 작가는 정말 방랑하면서 카페를 전전하면서 쓰는 작가도 있었고 어떤 작가는 호텔에서 쓰는 작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절제된 자기만의 정말 공간에서 쓰는 작가도 있었는데 그 시몬드 보부아르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보면은 그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호텔을 전전하면서 이제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부아르는 일생 동안 일체의 가정사를 거부한 여성으로서 요리를 비롯한 맞아요. 어떤 살림살이도 하지 않았다. 맞아요. 가사야말로 여자들의 자유와 삶, 글쓰기를 방해하는 덫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호텔에 맞아요. 가면은 다 하우스키핑 맨날 해주고 그쵸. 카페 가면 딱 먹고 이러면 치워주고 정말 그 가사로부터 좀 거리두기 한 거죠. 그쵸. 그걸 위해서 맞아요. 호텔 생활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부아르는 그런 그런 분이었고, 저는 사실 실비아 플라스라는 소설 또 시 썼던 그 네. 작가의 얘기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게 자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30살 때 오븐에 이렇게 자기 가스를 머리를 틀어놓고 넣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남편의 분이신데. 외도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하다가 그런 맞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이분이 남편이 시인인데 정말 재능 있는 자기도 작가이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한 거죠. 남편 대신에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쓰러워요. 보면 이렇게 정원에 있는 정말 티테이블 같은 조그만한 식탁에서 정말 허리 아플 것 같은데? 너무 허리 아프잖아요. 구부정한 오래 못 쪽도 못 쓸 것 쓰잖아요.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되면 이렇게 막 구부정한 자세로 썼다고 하고요. 또 뭐 냉장고 소음을 배경으로 쓴 일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이사벨 아옌데라는 칠레 출신의 이제 작가인데요. 이분은 까시타라고 해가지고 까사가 스페인어로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전미사 이따를 붙이면 작은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약간 손님방 같은 걸 만들어서 아침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건데 딱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싹 화장하고 옷도 근사하게 차려입고 그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초를 켜고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것으로 글쓰기 예열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잘 알려진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리버뷰를 선호해서 창밖에 착 강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글을 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공간들이 나와 있어서 내 작업실을 갖고 싶다, 내 작업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그 작가들별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자기만의 글 쓰는 이 맞아요. 타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만큼 글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글쓰기 모드로의 전환. 글쓰기 모드 전환이 술을 마셔요. 진짜로?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못 하시는 거 어떻게 아니에요? 해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저는 글쓰기 모드 전환 되게 잘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 씻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글 쓰기 시작하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와인을 한 잔 두면 정말 훌쩍훌쩍. 예, 미친 듯이 이제 더 잘 쓰고 그렇군요. 제가 쓴 책 모두 와인과 함께 그렇구나. 책입니다. 저는 약간 아침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쓰세요? 아침에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막 화장하고 이런 거 일절 없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쓰는데 대신에 하나 약간 좀 저만의 약간 의식 같은 것은 만년필로 써요. 만년필로요? 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글이든 다 계열을 되게 심하게 짜는 어. 편이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열을 엄청 짜는데 계열을 늘 만년필로 써놓고 이렇게 쓰는 그런 버릇이 정말 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굉장히 다른 면이 되게 그러네요. 많다. 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정반대 지금 인간이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만년필로 글을 쓰고 나는 정말 술을 마셔가면서 저는 커피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술이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네, 저는 그것이 커피를 못 마셔요. 그렇구나. 술은 정말 좋아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책 착하네요. 다음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네. 이프투안이라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네. 미국에서 자라난 미국 지리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혹시 대략 짐작을 해서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공간은 뭐고 왜냐면 우리 보통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다 혼용해서 그냥 쓰거든요. 뭐 저 공간? 도전. 공간에는 분위기가 있다. 공기 틀렸나요? 그리고 장소는? 장소는 그냥 정보인 거죠. 공간은 우리가 이 인식하지 못하는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지금 장소 바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간과 장소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장소라는 의미는 네. 인간이 어떤 공간에 시간과 경험을 쌓아서 의미가 만들어진 곳이 나에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간은 어느 곳이든 네. 인간은 공간을 늘 걸어 다니죠. 네. 이 도로도 걸어 다니는 공간이고 이 공간도 우리가 처음 온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 나의 경험이나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을 장소라고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네. 첫 여행지가 홍콩이었기 때문에 홍콩의 뭐 침사추의 어느 골목이 저한테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경험과 추억으로 떠오르고 나의 첫 여행지였어라고 어떤 의미가 생겨난 곳이죠. 그래서 아마 자기만의 방이야말로 각자에게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추억과 맞아요. 나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자라난 집이면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이 다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이프투안이라는 지리학자는 여기에서 책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지만 집이야말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 구절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은 이동 중에 정지하는 곳입니다. 인류를 포함한 대다수의 동물들이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는 그곳이 바로 모종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지로 인해서 그 장소는 우리가 느끼는 가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가치의 중심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이고 아마 거기에서 더 좁게 들어가자면 자기만의 방이라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있구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프투안이 지리학자인데 지리학도 뭐 경제지리학, 정치지리학 그중에 인문지리학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리학이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공부구나 학문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늘 생활하는 이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구나라고 느껴져서 이 책이 작년에 읽었던 여러 권의 책들 중에 저는 사실 이 책이 저에게 탑이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뭐 소개를 해요. 소설과 뭐 어떤 음악과 그래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풍부한 인문학적 배경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읽어보고 싶네요. 전 네. 사실 이런 약간 공간, 지리, 장소 이쪽에 약간 좀 그래? 왜?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엄청 길치인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잘 접근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싶어집니다. 네.